춘산면 임목철거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로망이 자연에 산다. 이때 첫째 받은 물건입니다. 평당 32,000원 나왔지만 제가 한 8,700원에 이때 1,600평 정도, 적지 않은 땅이죠. 사과밭인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폐원된 상태입니다. 하나는 오래된 한 15년 된 사과밭이고 여기 한쪽에는 3년 된 사과밭이었습니다. 이산석 저산 뒤에 있는 밭이 제 밭입니다. 원래 길이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네 양반들이 욕심이 많아서 날 보고 또랑으로 들어가고 길을 내놨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또랑이 실제 구거가 폭이 12m입니다. 물이 이게 구거예요. 또랑이에요. 물이 안 흐르죠. 비가 올 때 흐릅니다. 이 폭이 12m인데 이 집과 이 집이 다 점유에 서고 있죠. 왜? 이게 바로 국가 땅은 무조건 점유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조적으로 하기는 불화 신청해서 하든지. 문제가 이제 요 경우였습니다. 낙찰을 받고 하니까 체납자는 벌써 이 동네에 15년이 넘었고 친구라 하는 양반이 800평에 사과나무를 3년생짜리를 심어져 있네요. 한 30주 정도.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물어보러 가니까 자기네가 계약에서 쓰고 있다. 내가 하는 계약은 아닌데 비워주세요. 못 비워주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소송 공부를 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선 내용 증명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미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알고 썼어. 특히 3번. 현재 386대에서 사과나무가 한 300여 주의 사과나무는 사장님께서 임의로 식재한 경우로 임목등기나 임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쓰고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썼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뭔가 법적인 전문가의 그 판단을 받고 쓴 상황에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3년 공매에 치닫은 토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 과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4년간 농사를 지었다. 자, 여기서는 반박이 딱 하나 결정적으로 이게 나는 그런 없이 너 식재했네. 이 양반은 체납자 친구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를 가지고 4년째 사과밭을 조성을 했다. 얘기가 안 되네. 그리고 내가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밭을 1,100에 받고 한 3,500에 사가시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은 마음 탁하고 이래저래 하는 도중에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임목철거 및 토지 소송을 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 소장을 하나 씁니다. 주장은 내가 했죠. 한 달 받아서. 근데 나무 300 팔고 월 33만 원. 1,100만 원 낙찰 받아서 한 달에 33만 원 받으면 수익 괜찮죠. 요렇게 주세요 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에 뭐 그럴 게 뭐 있노? 나무 캐 갈게. 원래 내용 증명에 또 두 번째 보낼 때 나 기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엄나무 심고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뭐 심으세요. 나무 캐 가겠다 해서 사정을 하길래 그러세요 하고 하니까 요 소장했고 2달 뒤에 4월달 되니까 400 나무를 다 캐가 버리네. 그래서 1년 없이 밭을 놀렸다가 제가 호두나무를 심은 겁니다. 대지가 남았네요. 대지가 두 필지가 남았는데 300평이 조금 넘는 땅입니다. 하나는 대지가 240평이고 두 필지인데 한 필지 전이 60평이라서.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 물건, 첫 물건입니다. 낙찰을 받은 게 경공매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2억 갖고 한 8개월을 입찰을 계속했는데 다 떨어졌어. 높게 안 서니까. 원도 들어가 보고 아파트 들어가 보고. 진짜 한 10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오기가 생기죠. 등기 하나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마침 그 전날 밤에 이 물건이 눈에 띄는 거야. 근데 여기 대구에서 경산에 아주 떨어진 자리인데 옛날에 제가 약초 공부를 하면서 이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산은 평지에 갑자기 산이 400고지 산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때도 평당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땅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저렴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몇만 원대 나오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짧은 생각에 지목이 돼지인데. 돼지면 평당 잘하면 30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 근데 왜 1,100에 감정되고 나왔을까? 가만 보니까 사진상 가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묘가 하나 있네. 짧은 생각에 저거 한 3, 40평 예쁘게 펜스 쳐갖고 묘지 만들어보고 나머지도 그래도 한 200평은 남네. 한 15만 원만 받아도 한 3천만 원이네. 800만 원 받아도 3천만 원 괜찮겠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평에 대해서는 농지니까 주말 영농을 신청해서 여기 가서 옥수수 심을게요 하고 농정을 받아서 등기를 했습니다. 경미 사건이니까 빨리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현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갈 때는 아직까지 꽃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호 지낸 지 한 장사를 친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된 건데 이봉분이 이렇게 키워지고 뒤에 사성이라 하죠. 하고 이 중간에 묘가 하나 생기고 거의 100평 가까이
분묘가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가서 이거 웬 거요? 하니까 신고 모르겠답니다. 아마 동네 그랬었는데 그걸 뭘 협의하시지? 고민을 하다가 어딜 찾냐? 그때 제가 한 게 폐쇄등기를 시작해낸 겁니다. 그러면 폐쇄등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전 소유자들 주소가 쭉 나오네요. 가서 이런 여차저차 얘기를 왔다니까 이 집이 장손 집안이다. 잘 나가다가 사업 부도가 나서 원래 본 집에 부모들을 둘 다 모셨다. 그렇게 끝납니다. 가서 이거 없이 가니까 내 땅에 내가 썼는데 왜 분묘기준 승대받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또 내용증명 보냅니다. 이렇게 다툼을 하죠. 이렇게 되면 장사법에 대한 책은 다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묘기준은 그런 다 찾아 읽어보겠죠. 지금은 자료가 많겠지만 6번 사례에 보시면 본인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2항에 의해 민물의료 양식장으로 1068 및 1069 600제곱의 허가를 구할 예정이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85조에 의거 관리사 1개 동을 60제곱을 이 땅에 지을 계획입니다. 분묘 철거해도. 이런 압박은 그래도 장사의 그 툴에 요 초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소송 갈 때 핵심적인 문구를 엮고 이게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왜 잘 써야 되느냐. 이게 소송을 할 때 갑이일종이 되거든요. 결국은 소송을 했고요. 분묘기일치 소송. 말은 간단하게 하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법직원 한다고 법직원 판례 한 1000개를 뽑아낼 거예요. 대한민국의 분묘기일권에 대한 판례는 다 뽑아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나 쉽게 어이없게 나버립니다. 판사님 부르시더니 나를 보고 얼마 받을래? 당신 800 받았다며 한 1500 받고 그냥 주시지. 당신 조상께 나무 묘 샀으니까 한 배 정도만 가지고 그냥 내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피고쪽 부르더니 당신 저거 나 한번 땅에 묘 쓴 거 철거해야 돼요. 안 서면은 분묘구치소송 판결 낼 테니까 알아서 하셔. 자, 속이 시원해진 거야. 한 달을 장사법을 자료하고 쭉 무슨 얘기 할까 막상 변론 들어가니까 판사님 부르더니 조정하러 갑시다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적시 또 열흘 뒤에 잡아줘. 그러고 나서 상면 동생이 오네요. 마지못해 1,500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쉽네. 그리고 그의 분묘를 5개나 받아서 다 대박의 사례를 만든 겁니다.